탈모는 일반 머리와 달라. 가는 머리가 얼마나 약한데. 여기서 탈모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탈모라는 것은 90% 이상 차지하는 게 남성 호르몬 탈모인데요. 4년에서 7년간 살아야 하는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집니다. 성장기가 끝나면 2, 3주의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가 찾아옵니다. 휴지기에 들어오는 모발은 가는 모발이든 두꺼운 모발이든 작은 힘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늘어서 뿌리가 약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휴지기가 되었을 때 빠진다는 겁니다. 증모술 하시고 재시술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보면서 놀라지 마세요. 2달 동안 샴푸할 때 빠져나갔어야 했던 휴지기 모발들입니다. 그리고 제거 후에 모발 확인하세요. 증모술하고 머리 빠진 것 같으면 멈추시면 돼요. 모량이 확 줄어든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왜 남의 마케팅 용어에 흔들리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 5년 전에 한올 증모술이 활발한 업체로부터 다발 증모술은 견인성 탈모가 있다 라며 공격을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본 그 업체는 저희 다발보다도 더 큰 깃털 증모술을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미용을 20년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났지만 발모광은 봤어도 견인성 탈모로 고민하신 분은 단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견인성 탈모에는 땡땡 한의원, 견인성 탈모에는 비오틴을 먹어라, 견인성 탈모 없는 증모술 등등 기승전 홍보입니다. 병원에 코드 번호도 없는 견인성 탈모인데 어떤 추측으로 매듭 증모술에는 견인성 탈모가 온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모든 붙임머리 또는 증모술에 견인성 탈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길이, 적절한 모량, 그리고 뿌리 방향의 이해, 그에 따른 적절한 위치와 교체 시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고 시술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 방법과 유지 기간을 잘 지켜주면서 두피 탈모 상태를 잘 체크해주는 디자이너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발 증모술의 견인성 탈모를 주장하는 곳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고객님 머리예요. 증모 다발 때문에 다 뽑힌 거예요. 관리 잘하셨는데 2달도 안 된 모다발이 통째로 빠져서 그것들이 탈모를 가속화시킨다고요? 증모술을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니 30가닥을 잡았던 모발들이 꽤나 많이 휴지기에 접어듭니다.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머리카락들이라고요. 그로 인해서 매듭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그중 성장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될까요? 거기에 붙어있던 모발이 다 뽑힌 건가요? 어떤 시술이든지 관리가 부주의하다면 부작용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는 몇 년 사이면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 때문에 빠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모발 이식머리만 부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모술은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에 포커스를 맞춰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부작용이 없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어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달라서 너무 어려웠던 초급 디자이너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모질에도 패턴이 있고 나름의 데이터가 생기게 되죠. 가느다랗고 곱슬인 머리는 펌을 했을 때 어떤 데미지가 있고, 붉은 모발인데 모발색이 밝으면 흰머리가 조금 일찍 생기고, 이런 수많은 이론에서 배우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현장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같은 형태의 탈모로 방문한 고객님들 중에 A 고객님은 증모술을 계속 하셨고 B 고객님은 펌이나 커트만 하십니다. 5년 이상 방문을 주셨고요. 탈모의 진행 상태를 보아하니 매우 비슷한 형태로 모량이 줄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객님들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증모술이 탈모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는 현재까지 8,000건 이상의 시술을 했습니다. 전두부 전체를 시술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부분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5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술의 영역에만 모발이 줄지 않았고, 탈모는 초기, 중기, 말기의 형태로 밀도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저희가 고객님들과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수많은 모발 이식 후 고객님들을 만나왔는데요. 처음도 지금도 저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의 두피 컨디션을 알 수 없는 일이죠. 의사들도 각자의 견해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블랭크유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이식 후 2, 3주 사이에 증모술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견인성 탈모에 영향이 있다면 비싼 비용으로 수술을 하고도 약물 복용도 계속해야 함에도 증모술을 허락하실까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구 탈모로 이어질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멋진 삶을 꿈꿉니다. 그들에게 머리숱,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크나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다양한 논문을 조사하면서 증모술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탈모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미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잡아야 하는 최소량의 모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랭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매듭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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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